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환자가 발생한 광주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16번 환자의 이동 동선뿐만 아니라 주소와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나돌고 있는데 16번 환자가 사는 광주 광산구청에서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최초 유포자를 밝혀달라며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나 제 개인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다른 걸 적을까 고민은 해봤는데 아무래도 사람들 정보를 다 알긴 알아야 되니까 적긴 적으면서도 찝찝하긴 하죠. 보고 번호를 알았다는 낯선 남성에게 연락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확진자 동선은 접촉자를 빠르게 찾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온라인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4월 확진자 동선 공개 기간을 축소했습니다. 이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동선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SNS나 포털 사이트에는 2주가 지나도 관련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연락해 삭제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지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왜 지워야 되느냐, 우리가 알 권리가 있다고 지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공개 기한이 끝난 정보가 유통돼 사생활 침해 등 2차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삭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체계적으로 삭제해. 정부는 또 각 지자체가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일괄 삭제를 요청하게 하고 포털 사이트에도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한편 방역당국이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지침을 변경했네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 주소와 직장명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외는 두었습니다.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 확진자의 접촉자가 있으면 마스크 착용 여부와 노출 시간 등을 고려해 방문 장소와 이동 수단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